에픽스에서 우리 크리스티 유 집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강의 들으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일당배 감사합니다. 저 좀 전에 소개받은 크리스티 유고요. 저는 여기 앞에 길 건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잠시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월 에틱이라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목을 Introduction to Christians Work Ethic 101이라고 했어요. 왜 101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내가 너무 멀리 계셔서 101이 왜 101일까요? 정답, 틀린 답 이런 거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많이 질문할 건데 101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시작이겠죠, 그죠? 시작. 되게 기본적인 거, 시작. 그래서 복잡한 거 많이 안 할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할 건데, 기본은 에틱스는 우리가 도덕이잖아요, 도덕. 윤리. 그래서 사실 오늘은 도덕 선생님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까만 안경을 딱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전체적인 면에서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그 나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의 그런 어떤 신념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belief라는 게 신념이라는 그 말에 이 belief를 영어로 이렇게 스펠링을 보세요. 중간에 무슨 말이 있어, 이상한 말이, 단어가. belief에 딱 봐봐요. 뭐가 무슨 이렇게 힌트, 세 스펠링. 스펠링이 틀렸어? 잘 안 보여요? 라이가 있는데? 라이 있어요? 거기 보여요? L-I? B-E-L-I-E-F 맞죠? 네, 있죠. 저는 영어를 배울 때 되게 이상했어요. belief, 믿음, 뭐 신념, 뭐 이런 말 가운데에 lie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단어에서.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믿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임수가 들어가야 되나? 저 혼자 고민한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나는 뭘 믿고 살지?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정의를 오늘 좀 내려볼게요. 뭐 그래서 노트 드린 거예요. 노트에다가 본인만의 것을 쓰시라고. 뭐 아직 노트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나눌 내용은 제가 어디서 카피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책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그냥 좀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어젠다를 3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의 윤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대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정의한 다음에 정립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다들 너무나 많은 인생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뭘 감히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럼 나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뭘 좀 더 하면 좋을까? 아니면 뭘 좀 하지 말는 게 좋을까? 할 거, to do, not to do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그런 마인드로 그런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다짐,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서 1, 2, 3, 4를 찾으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찾으시는 건데 제가 시작하면 찾으세요. 다 찾아서 1, 2, 3, 4를 순서대로 아시는 거죠? 이거 지금 그림인지 몰라요? 1, 2, 3, 4를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찾으세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다 보이세요? 오케이, 스탑. 30까지 찾았다. 아니요? 10 정도 찾았다. 10. 오케이. 13까지 찾았어요? 오케이. 보통 이제 한 30초 드리면 10에서 뭐 7, 8에서 10에서 13 이렇게 찾으세요. 네, 오케이. 여기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공식을 일단 몰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헤매잖아. 지금 이렇게 가죠. 네. 근데 그게 우리의 나의 믿음, 뭐 나의 윤리, 뭐 이거를 내가 조금 정확히 좀 알고 있으면, 그죠?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패턴을 몰라. 마구잡이로 그냥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지금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본 게 83까지 보이는데 더 있나요? 85도 있네요. 88도 있네요. 87, 88, 89도 있나요? 이따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고 제가 노트북 드렸죠? 그래서 노트북을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생각을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나의 생각. 그리고 이거 노트북 나는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 젠지들은 노트북 이렇게 잘하더라고. 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에 넣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다 쓰시겠다. 그럼 핸드폰에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얀 종이 하나 드렸죠. 네. 거기다가는 이따가 나중에 딱 한마디 쓰셔야 돼요. 나는 이거는 반드시 한다. 응? 미리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이거는 반드시 할 거다라는 거를 나의 다짐을 위한 하나를 쓰셔가지고 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끼세요. 네, 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노트북 하나 하고 옆에 하얀색 책갈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CBMC를 통해서 우리가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hrough Christ or to Christ, 그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CBMC에서 나와서 연합장로교회와 같이 일터의 삶에 대한 지금 시리즈로 5번째로 하고 있는데 저는 크리스티 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길 건너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집사로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ork ethic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나의 calling, 우리 첫 주에도 목사님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내 경험상, in my experience,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30살, 40살, 50살, 60살, 70은 없으신 것 같고 사는 동안에 그럼 과연 나는 my calling is, 나는 나의 소명은 뭘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노트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본인의 노트예요. 한마디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내 calling은 뭐지? 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나의 소명은 과연 뭘까? 그런데 이걸 이제 describe 하실 때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분은 명사로 써요. 명사로 쓰신 분. 이렇게. 동사로 쓰신 분. 이렇게. 형용사 끼겨서 쓰신 분.
이거를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냐 뭐 이런 말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저의 소명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책임. 나의 컬링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과거 동사로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명사로 말하면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동사는 뭐 명사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면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왜 태어났니? 이거 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생일 해피 벌데이 하면서 왜 태어났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 work ethic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컬링이 있잖아요. 나의. 그러면 그 컬링은 my experience, 그 다른 사람 experience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상이에요 지금. 제가 한국말 영어를 왔다 갔다 썼는데 in my experience예요. 우리 부모님의 경험이 아니라 내 자식이 내가 바라는 나의 자식의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에요. 그러면 my calling is like 그 소리 뭐냐면 나의 소명은 뭐뭐와 같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아까 나의 소명은 뭐다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어떻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저는 나의 소명은 뭘까 딱 생각해서 책임감이야 이런 말을 딱 떠올렸어요. 근데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책임감인데 그럼 책임감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상 나의 소명은 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답이에요. 제 답이에요. 그래서 my calling is like 뭐뭐와 같애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집사님 저기 노트하고 책갈피 있어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의 소명은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만의 이야기니까 깊이 안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했던 소명의 단어나 동사나 그걸 이용해서 아니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완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뭐 같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왜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뭐와 같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실게요. 답 안 쓰셨으면 집에 와서 쓰셔도 돼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리는 거 좋은 거지. 사실 그 세션은 좀 길었어요. 근데 제 답은 그랬어요. 내 경험상 소명은 다이어트 하는 거와 같다. 저 표현했어요. 네. 다음 열어주시면 돼요. 다음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지금 대학 강의 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는 평생 하잖아요. 아니 맞죠? 남자분들은 여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평생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생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컬리는. 근데 항상 이렇게 막 만족함이 좀 없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그런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소명, 내가 하는 일, 나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또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딸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빠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 누나로 살아요. 주민과 동행하는 교회 목사님이 제 남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좀 책임감, 어떤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다이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교육학을 강의를 좀 했고 이제 초등학교 여기 군의카운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돈을 벌어 우리가 지금 일하잖아요 다. 네. 그래서 이제
job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 박하실 사장님 얘기 job과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해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직업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또 asset management 해드리면서 뭐 financial advisor도 해드리고 우리 박 사장님이 지난 3주 전에 financial advice 한 사람들 잘 알아둬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런 저가 이제 또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consultation 또 뭐 asset management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갈등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천 워크 에틱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나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죠? 다 직업이 있죠.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 안에 우리는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거든요. 포지션이 있죠. 그럼 그 포지션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어디서 어떤 책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력과 굉장히 상관이 있어야 되는 책임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경력이 쌓이겠죠. 노트하고 책갈피 가져오시면 돼요, 지사님. 그래서 어떤 경력이 쌓여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경력을 통해서 나만의 경험이 쌓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여기 중간에 다른 거 끼워 넣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뭐지? 직업은? 그리고 이 직업에 있어서 직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CEO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단 직원일 수도 있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서 한번 써보세요.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거는 제가 나온 거고 제가 한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만의 나의 땡땡땡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직업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정의 내려보시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떠한 직책이나 하는 일에 대한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참 한국 분들하고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약간 차이인데요. 나를 소개하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인troduce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니다를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어느 장소에서 나를 인troduce 하는지에 따라 달라있죠. 근데 만약에 누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Who are you? 영어로 얘기한다면 넌 누구니?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직 밖에 아직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너 누구니?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 너 지금 누구니? 누구로 지금 살고 있니? 그래서 직업, 직책, 학력,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해요. 나 지금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여기 이제 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쓸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어제는 행복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면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오늘 행복한가? 나는 오늘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지금 기쁜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스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살았으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살다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안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사실 좀 약간 사기죠. 그래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뒤늦게는 이렇게 기회 주시고 연합장로교에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시고 저희 CBMC에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챕터는 Young Generation이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Y 지회, 저희 이제 지회별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지회 섬기면서 CBMC 일도 했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질문을 할게요. 일단 딱 내가 일터에서 노동, work ethics, 윤리 이렇게 딱 하면 뭘 딱 떠오르시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만 찍으세요. 본인들이 윤리, 그럼 난 이게 딱 떠올라. 아까 제가 일에 관한 이야기했을 때 나의 in my experience, my calling is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했죠. 책임감, 나에게 컬링이란 책임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윤리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윤리라는 걸 딱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이 딱 떠오르지? 한 단어 하나 찍으세요. 그래서 노트에 쓰세요. 하나만 찍어, 하나만. 다 찍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너무 다 잘하네요.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예의라는 것을 예의로 접근하면 나는 좀 예의 바른 사람이다. 나는 좀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polite. 아니요, 예의 바른 사람 없어요. 여기 아무도. 왜 손을 안 들어? 오케이, 땡큐. 난 좀 예의 바른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 도덕 시간에 한국에서 다 여기 도덕 배우셨죠? 여기 태어나신 분 없죠? 한국엔 도덕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윤리가 있었는데 요즘에 윤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도덕 시간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한국이? 예. 근데 미국은요, 도덕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에틱 클래스라는 게 대학에 가야 있어요. 중고등학교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가르치지 않는데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특히 예의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 나의 상사와의 예의가 있죠. 그리고 동료 간의 예의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인플로이 한국말 잘 생각 안 나 갑자기. 고용인, 내가 고용주, 누굴 고용했어. 그럼 그 사람과의 또 예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일을 할 때 좀 일할 맛이 나잖아요. 갑질. 일을 하러 갔어. 근데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계속 갑질해. 일하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갑질도 중독이에요. 고기도 먹어보는 거구나. 갑질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중독돼요. 그래서 내가 갑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 되게 갑질 잘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짝꿍한테도 갑질 되게 많이 하고요. 특히 애들한테는 갑질 찌무지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아닌 사람은 몸에 나오셔서 필요 없어. 너무 윤리적으로 완벽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해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일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죠. 내가 책임감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그 월급 값을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 설립하는 사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임금을 샐러리 주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줬대요. 돈을. 몇 배까지 줬다는 거 2배, 3배 정도 준 것 같아요. 확실한 어마운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을까요? 다른 데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물론 헨리 포드 사장님은 내가 만드는 차를 내 회사에서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면 좀 슬프지 않냐. 그래서 내가 고용한 고용인들도 내가 만드는 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월급을 더 준다라는 명목하에 월급을 더 줬대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고 더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로이들한테 우리 지금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앞으로 사장님이 계시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CBMT 오시면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14불 시간당 주는 일이 요즘에 잘 많이 찾을 수 있죠? 14불짜리 시간당. 그죠? 근데 그 일을 24불을 주고 10불 더 줘. 아니면 2배 주고 18불 주고 누구를 고용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일을 두 가지겠죠. 아싸, 나는 14불인 줄 알고 두 가지는 18불 주네. 그렇게 하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나 실력보다 더 돈을 많이 주니까 정말 일 열심히 해야지. 뼈를 묻어야지. 막 이렇게 책임감을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터에서 또 내가 고용인을 고용하고 얼마나 월급을 주고 이런 거를 모든 걸 할 때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막 이렇게 카메라를 막 다 감시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다 일하는 거. 그리고 돈 내는 거, 돈 주는 거, 이런 이제 사람들은 아까울 수도 있고. 내 눈에 봤을 때는 얘는 내가 30불 주고 고용을 했는데 시간당 아무리 봐도 15불어치밖에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장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이제 약간의 딜레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터에서 또 우리는 정직해야죠.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집사님, 전무님, 권사님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너가 아닌데 오너처럼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어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인 되시는 사장님 되시는 분이 그냥 맡긴 거죠. 주인처럼 일해주세요.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라고 하세요. 그러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디 가면 한국 분들 일하시는데 사장님인 줄 알았어. 정말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해주셔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정직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닌가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그럼 얼마큼까지 정직해야 될까? 아까 빌리프라는 말 안에 나이가 있는데 가운데 단어에 얼마큼 정직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큼 정직해야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남 말고 이게 윤리는 사실 윤리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감옥 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감옥을 가죠. 그것도 걸리면. 근데 윤리는 그 법과는 좀 다르죠. 그냥 에틱스라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니까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정직은 도대체 얼마까지 정직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인플로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미팅이 있었어요. 전체 회사 미팅이 있었어. 살짝 늦잠을 잤네. 네, 그리고 미팅에 10분을 늦었어요. 네, 들어보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요. 제가 좀 늦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나도 모르게. 그 일할 때 그런 거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잖아요. 숙제 강아지가 먹었어요. 떡에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응?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모른다니까. 하나님밖에 몰라. 나도 몰라 어떨 때는. 나도 나를 막 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막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그래 나는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가시라고 그 노트 책값에 드린 거예요. 그래 나는 좀 더 예의를 챙길 필요가 있어. 이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오늘 왜 안 왔지? 그 집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어차피 일을 하려면 열심히 어차피 일해야죠. 성실해야 되죠. 그건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야죠. 내가 누군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일 안 해줘. 그럼 맨날 뺀질대. 그리고 이렇게 봐서 사장님 안 나오면 막 카톡하고 있고, 네? 사장님 나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있고, 그럼 제발 교회 다닌다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헌신이라는 말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내가 진짜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할까 생각해 볼 때 받는 월급이 있는데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하면 되지 거기서 더 이상 헌신할 필요 있어?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월급 받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일하는 거 이게 뭐 정직과 성실과 좀 이렇게 연관돼 있죠. 도덕적으로. 근데 밖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상사 욕하면 임금님도 없을 때 저희 가서 욕한다는데 속으로 다 욕하잖아요. 그 채무상 우리가 밖으로 나쁜 말 안 하던 거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욕한 사람 많죠. 욕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못하는데 속으로도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해야 되죠. 우리가 일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공정이 돼야죠. 애들이 요즘에 다들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It's not fair. 이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이. 공정하지 않다 이거지. 그럼 도대체 뭐가 공정한 거냐 이거. 내가 회사 사장으로 고용을 했어. 그러면 고용한 모두에게 똑같은 월급을 줘야 공정할까요? 쟤는 경험이 좀 많고 쟤는 학력도 높고 이런 상황의 일터에서 그 친구와 내가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공정할까요? 같은 시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닐걸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필요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일하는 친구가 맨날 투덜대.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안 좋아. 우리 사장님은 이런 게 안 좋아. 아니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은 뭐 이래서, 우리 와이프는 이래서, 우리 남편은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옮죠. 옮아요. 네.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해보세요.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시엄마 욕을 계속해서 한 2시간 동안. 그럼 집에 가서 남편한테 100% 시엄마 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요. 부정적인 건 다 떨쳐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의리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래요. 여기서 일하다가 저쪽 회사에서 월급 한 20%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가야지. 20%, 20%면 의리 지킬 수 있어. 한 40%더 준대. 그럼 갈걸요. 네. 그래서 그런 노동,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윤리들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내가 이제 일을 해. 그죠? 이제 내 동료가 있어. 근데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바른 말만 해. 이건 뭐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work ethic이니까 이제 직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예의가 발라. 어떤 애는 정말 예의가 발라. 근데 일을 잘 못해. 일을 잘 못해. 근데 어떤 애는 정말 일을 잘해. 근데 약간 싸가지가 없이 말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좀 말을 싸가지 없이 해. 1번. 근데 얘는 정말 예의도 바르고 항상 착한 아이고 근데 일을 좀 못해. 누가 더 좋아요? 1번이 더 좋다. 1번이 더 좋다. 오케이. 2번이 더 좋다. 다 좋다? 다 안 좋다. 두 분은 의견이 없어요. 세 분은? 오케이. 근데 이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틀려요. 내가 고용주예요. 이제 고용주로 갑시다. 내가 사장님이에요. 우리 직원이 있어. 근데 얘는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따져. 예의 없이. 그렇게
거죠.